자, 올림포스 1 15강 기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수능 우리가 문제로 원래 나왔던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걸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자, 바로 이제 처음 들어가 볼게요. 자, in a study. 연구에서. 자, 스탠포드 대학교니까 뭐 믿을만한 대학교인 것 같아요. 자, 4 years old. 우리가 4살 정도면은 일반 초등학교는 들어갈 나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프리스쿨 정도? 이렇게 돌려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학생들 관련돼서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이 아이들이 were offered. 아이들이 준 거야? 아니야. 아이들이 받은 거야.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들었죠. 수동태로 써 있어요. They, 그 아이들이 could either eat the marshmallows immediately. 또는 다른 표현으로 instantly, instantaneously. 아니면 기다리거나, 즉 이걸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먹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고요. 뭐 it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consume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뭐 swallow 삼키는 거니까 뭐 먹다, swallow 삼키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해보자. 개걸스럽게 먹다. 가능하죠? 그러면 devour란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캐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먹든지 아니면은 기다리든지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동사 표현으로 한번 3개만 써볼게요. choose, 그 다음에 opt, 그 다음에 select.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하게 알아야 될 게 이 choose와 opt의 차이야. 뜻이 차이는 둘 다 해석으로는 선택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요 단어를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이거 명사형은 너무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의 명사형은 옵션이라고 너무 많이 아는데 이제 opt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 선택이야. 그럼 요것도 선택이면 요것도 선택이면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죠. 선생님은 요거에 대한 차이를 영어 문장 하나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There are many options. 많은 선택이 있대요. But I don't want to choose anything. 어떤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면 상대방에서 나한테 제시하는 선택지를 얘기하는 거고 choice 또는 choose라는 이 표현은 내가 거기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나의 의지로 선택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이라고 가릴 수가 있고 또 사실 choose라고 내는 건 다 아니까 opt로 조금 바꿔나올 수 있겠지. 간혹 가다가 이거 뭐 선생님 거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는 APT예요 그러면은 약자가. 그래서 opt 조심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뒤에 가보면 if they wait to eat. 만약에 그들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기다린다면, 그러니까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실험자가 15분, 그러니까 15분 정도 뒤에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잘라보세요. 15분 뒤에 그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는 것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마시멜로가 맛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맛있는 거에 대한 그 만족감은 어떻게 뒤로 밀린다는 거죠. 밑에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delay gratification, 이 행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와요. 문제는 이 딜레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이지 않냐는 거죠. 맞죠? 우리 그때 우리 그 기억나잖아요. 앞부분에 한 지문 중에서 뭐가 있었어? 본인의 욕망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룬다, 참다, 지연시키다, 이런 표현. 그 지문과 요 단어에 대한 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요 딜레이는 한 번 더 정리는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실험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실험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먹는다. 즉 참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웨이트는 먹지 않다. 웨이트 투 이은 먹는 걸 기다리는 거니까 안 먹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실험자가 도착하면 먹는 거지. 그렇게 내용이 바꿔 나오면 내용이 먹는다로 바뀌어야 돼. 그 OX 좀 조심해서 잘 대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러면 일종의 지금 마시멜로를 2개 받을 수 있대. 그럼 마시멜로를 2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더 좋은 행복 또는 일종의 리워드. 보상이라는 거죠. 그죠? 캐치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딜레이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하니까 저번 지문에서도 중요했었고 한 번 더 선생님이 결론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뭐냐? 딜레이. 그 다음에 지문에 나온 단어는 딜레이와 풋 오프였죠. 그러면 비슷한 표현에 얘들이 differ라는 표현을 많이 모르니까 캐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폰. 그 다음 내가 좀 유식한 척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크레시네이트, 지연시키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텐데 시험에 날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거야.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심리학자로 그 연구를 지금 바로 이게 나와요. 그 딜레잉 그래티피케이션. 그래서 그러면 만족감, 내가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을 때에 대한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거니까 이 만족감이란 표현과 대체할 만한 단어도 충분히 선생님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족감, 쉬운 단어부터 가봅시다. satisfaction. 그 다음에 우리가 C로 시작한 단어, content라는 걸 활용해서 contentment. 그 다음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가 되게 찬 거지. 나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뭔가 채워진 걸 얘기하지. 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약간 만족한다는 거는. 그래서 비슷한 표현, 우리말로 충족이란 표현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fulfillment도 같이 캐치해보자. 참 영어 공부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좀 어휘에 대해서 재밌는 거 알 때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충족할 때 충자가 충전할 때 충자랑 같잖아. 뭐가 채운다는 의미니까 마찬가지로 영어도 채운다는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해치 한번 해보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바로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이 기다리는 것 지금 내용 받는 거죠. 이 기다리는 것 뒤로 만족감을 미루는 것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had three daughters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그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their classmate 친구랑 그 연구도 같이 참여해서 본인 딸과 함께 친구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그가 그의 그 딸한테 지금 물어본 거야. 친구들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실험기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며칠 몇 달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100년간 하는 실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에 쉽게 말하면 추적 관찰,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추적이니까 트랙이란 단어는 밑에 나오고요. 이 원래 발자국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 트레이스라는 표현도 하나 알아두세요. 원래 뜻은 발자국이란 뜻인데 동사로 발자국을 따라가다는 거니까 추적하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in doing so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He detected a relationship. 여기서 어떠한 연관관계, 어떠한 관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기다리기 행동. 그 기다리기 행동이 뭐야? 바로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거와 excelling,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잘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잘한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성공 계열의 단어도 가능하겠고 어쨌든 뭔가 잘한다 또는 뭔가 또 많아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뭐랄까 풍성? 이렇게 좀 말하자면 번영? 이런 느낌의 단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성공이라고 하면 쉬운 표현으로는 success, succeed, outdo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번영이라는 표현이 나면 꼭 알아둘게. P로 시작하는 prosper.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drive. 운전하다 아니에요. drive. 그리고 flourish까지. flourish까지. 요것도 같이 한번 캐치해보자.
즉, 두 관계가 어떠냐. 즉, 기다리는 친구와 기다리지 못한 친구와 이 학업에 대한 성취나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웰빙에 대해서 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가보면, 이 Michels and his colleague. 동료들, 같이 연구한 동료들이 있겠죠. 비슷한 표현에 peer나 companion도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이 locate his participants in the initial study. 초기에서 있던 참가자들을 위치시켰다는 얘기는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적했다는 얘기지. 찾고 추적을 하고요. 또 뭐 formally track. 마찬가지로 더 형식적으로 이렇게 쫓기 위해서 그들의 과정을, 그들이 성숙할 때. 그래서 성숙한다는 얘기는 어린했을 때 얘기야. 왜냐면은 지금 그 아이는 4살, 5살 난 아이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일 테니까. 그럼 실험 결과가 나와죠. 항상 실험이 나왔으면 실험 설계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이것에 대한 핵심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뭐냐? They noticed that 그 연구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뭘 알아차렸어? 아이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린 거. Right away. 바로 먹었다는 얘기는 좀 돌려 표현한다면 뭐가 없는 거니?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럼 인내심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인내심이 없다면 쉬운 단어는 당연히 patient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뭐 딱 맞는 건 아니기는 한데 석 교수님도 좀 어렵게 바꿔주고 싶다면 perseverance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을 거예요. 느낌은 좀 다르지만 그 뉘앙스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변형을 많이 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미만 맞는다면은 통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로 먹은 친구들. 왜? 인내심이 없으니까 못 참잖아요. 여러분도 못 참으면 친구들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같은 거죠.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우정, 그 다음에 attention, 집중력. 그러니까 학업에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세 개를 딱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에 반해서 어떤 학생이야? 자신의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친구, 즉 기다린 친구야. 쉽게 말하면 그 기다린 친구는 뭐했다? had higher set scores에서 SAT score도 나왔고 그 다음에 cope with, deal with에서 어떤 다양한 스트레스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잘 대처했다. dealt with로 할까? 그래서 잘 대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명해요. 왜냐면은 마시멜로 실험에서 알 수 있던 건 뭐냐면 이게 개인마다 성향일 수 있고 아니면 학습에 의한 걸 수 있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참을성이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뒤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라는 걸로 핵심적으로 보시면 돼서 기다리다라는 게 또는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게 되게 핵심 표현이었던 지문이었어. 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다음 질문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편견 하나를 조금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냐면, 자, 얘들아, 사장하고 직원 중에 누가 스트레스 덜 받을까? 많은 친구들이 미디어나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죠. 예를 들면 알바는 막 또는 직원들이 힘들게 막 일하는데 팀장님이라는 사람 막 놀고 있고 막 그러고 보면은 그잖아. 막 유머 막 이제 이상한 얘기 막 하고 부장님 나와서 노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편견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뒤에 봅시다. Our instinct 나왔어. 우리의 본능이 아까 본능이란 얘기는 뒤에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하다 또는 굉장히 뭐 일반적이다 뭐 그렇게 흘러간다 주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야. 본능이 우리한테 말해줘. 뒤에 내용 뭡니까? 더 higher 밑줄 그 다음에 더 more 스트레스 밑줄 그 다음 더 weaker 밑줄 더비더비 구조로 연결된 거 강조하는 거니까 꽤 중요한 내용이겠죠. 뭡니까? The higher we climb up the ladder. 우리가 그 사다리에 더 많이 온다. 사다리에 더 많이 온다. 이게 물리적인 얘기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밑에 글을 먼저 읽어봤으면 알 거야. 이게 뭐야? 어차피 뭐에 대한 그냐면 회사 또는 해당하는 계급에 관련된 얘기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계급이란 표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급, 뭐 랭크라든지 뭐 랭크는 치면 나누는 거고 랭크 아니면은 뭐 스테이터스 있을 건데 선생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는 있어요. 바로 우리말로 위계라는 뜻이야.
계층 위계라고 해서 이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높은 거 낮은 거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 바로 hierarchy. 발음이 어려워서 애들이 잘 못 외우는 단어예요. 위계도 같이 한번 캐치 한번 해봐요. 그렇게 위계가 높아지고 계급이 높아지면 더 more stress,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정감을 더 약하게 느낀다는 얘기야. 직역이야. 안정감을 약하게 느낀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바로 더 불안하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안정감이 없는 거니까 이 안정감이라는 표현 품사는 무시하시고요. 비슷한 표현 중에 secure라는 표현과 그 다음 comfortable, 그 다음에 at ease 라는 표현을 해서 합쳐가지고 뭐 편안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거꾸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The stereotype of the high struggle 해서 이거는 여러분 나와 있을 거야. 밑에 밑에 본문이 주석으로 나와 있는 단어긴 할 거예요. 하이 스트링에서. 이 스트링이라는 게 줄이 팽팽하다는 의미고, 하이 스트럭은 줄을 팽팽하게 다니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높다. 우리말로 nervous 정도로 좀 의역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anxious나.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런 간부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이런 전전긍긍하는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있을 거란 얘기죠. 뭐냐? 여기서 지금 이 간부가 직면하고 있으니까 ing로 표현을 하고요. relentless,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무자비한이란 정도로 좀 의역이 가능한데 막 엄청나게 쇄도하는 또 막 퍼붓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말로 굉장히 압도하는 이란 표현 가능하죠.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overwhelming.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무자비한 어떤 압박감을 준다는 얘기는 그 압박감이 끊이지 않다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하죠. 끊이지 않는. incessant. 이런 표현으로 바꿔 나오면 참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압박감을 줘요? 바로 주주나 주식 가진 사람을 주주라 그래요. 쉐어홀더라, 주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주라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we are hardly surprised.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we are hardly surprised. 우리가 거의 놀라지 않는다 그랬어. 왜 안 놀라요? 왜 안 놀라? 안 놀라면 하니까, 아니야, 왜 안 놀라요? 당연하니까 예측이 되고 그 다음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안 놀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놀라지 않다라는 표현은 it is natural that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런 표현이야. 궁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야. No wonder.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뒤에 내용 가보세요. 그들이 지금 50세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을 지금 갑자기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럴 때 별로 놀랍지 않대. 왜 안 놀라? 죽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죠.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금방 죽는 거가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게 학교 선생님이 꼬아 된다면 저 하들리를 뺄 수도 있거든. 만약에 하들리를 뺀다고 하면은 문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하들리 빼면. 자, 하들리가 있으니까 놀랍지 않다, 당연하죠. 그러면 어쩌면 놀라? 금방금방 이렇게 갑자기 죽기도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편안하게 있다라고 하면 놀라는 거야. 중역인데 가능하냐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있는 그 중역들, 간부들이 꼭 끼고 사는 병 중 하나가 위장병이에요. 왜냐면 이 속에 있는 특히 위라는 그 장기는 사실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장기거든. 선생님이 봤던 많은 원장님들도 많이 속병을 다 알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면은 이게 안 고쳐져요. 보면은 이게 이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한 장기가 위라는 장기라서 바로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건강 오래 편안하다라는 거가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게 간부인데 가능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금 이게 오버긴 하지만 온전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러면 이 온전한이란 인택트라는 거 하나만 캐치 한번 해보세요. 언함드야. 아무 피해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디케이스하고 해서 수십 년 전에 과학자, 이 영국에 있는 과학자가 set out to study his link. 그래서 여기서 링크란 얘기는 연관성이라는 얘기랑 비슷한 표현으로 correlation, 연관성, association. 이런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뭐야? 바로 플레이스. 여기서 이 플레이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랭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러키가 나오면 선생님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리고 회사 사다리에 있는 랭크, 이게 합쳐가지고 랭크죠. 이거와 그 다음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놀라지 않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은 넌 컬렉티브에서 이걸 우리가 화이트홀 스터디라는 연구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께 알려진 거야. 이게 수십 년 된 연구니까. 근데 그 연구는 놀랍고도 심오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건 안 놀랐잖아.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지. 당연히 중역 정도가 되면 당연히 간부가 되면 받겠지 뭐. 여러분 일반 직원보다 팀장이 더 많이 벌겠죠. 더 많이 돈을 벌겠지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이러면 돈을 받은 만큼 책임을 질 테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뒤에 이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was not caused by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책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자, 책임감의 정도나 압박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색이지, 색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또는 강도, 업무 강도로 할까? 업무 강도로 합시다. 업무 강도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severity, 강도의 심각성이라고 하면 severity, 아니면 intensity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업무 강도가 세면, 즉 이게 너무 위치가 올라가서 업무 강도가 세고 막 10시간, 12시간씩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더 스트레스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랭크와 관련돼. 그죠? 랭크와 관련돼. 업무 강도가 랭크가 올라가면 세진 건 맞거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질문, 왜 받냐는 거야, 스트레스를.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게 업무 강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이 글의 핵심이죠.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에서 와요? 그럼 뭐에서 와? It is not, 한 번 더 얘기해. It is not the demand of the job. 이 일의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니래. 그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요구 조건이 아니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구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강조한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별표 2개 하고 빈칸의 후보군이야. 물론 두 가지가 밑에도 나오니까 일단 1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1번. 뭐냐? lack of control, workers feel they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worker feel은 가로쳐 삽입구문이야. 자, 뭐냐? 이 노동자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컨트롤, 여기서 말하는 이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여.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컨트롤이 더 높아진다? 그럼 컨트롤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건 개인적인 선생님 생각이에요. 약간 선생님은 자유도라고 봐요. 뭐 업무 자유도나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 신입사원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팀장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랭크가 올라갈수록 더 자유로운 것 같잖아. 그래서 사장은 맘대로 하는 것 같지 않냐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장이 약간 자유로움이 느껴지잖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는데 신입사원 농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장이 농담하는 게 쉽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압박감이 덜 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에 위치가 올라가면 또는 이렇게 위로 이제 간부급 되고 올라가면 위치가 올라가면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거기에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가 단어 중에 attribute라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attribute A to B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우리가 수거 중에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는 거죠. 그럼 A가 현상이고 그 다음 B가 원인이에요. 원인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잘 봐야 돼요. A에 뭐 들어가야 돼요? 통제력이 없는 게 현상이야? 아니면 통제력이 없는 게 원인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통제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 당연하죠. 위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서 스트레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lack of control이 들어가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바꿔 나오면 틀려요. 문제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OX 퀴즈라 아니면 해당하는 걸 판단할 때 가장 판단이 흐릿해지는 거는 뭐냐면 인과관계의 전환이야. 얘는 맞고요. 얘는 틀려요. 조심하세요, 이거. 이게 쓸만한 단어가 다 있고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잘 낚여요, 문제에서. 그런 거, 초록어 잘 쓰니까 잘 한번 조심 한번 해봐. 자, 다음 질문 다음 내용 가볼게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도 돈 많이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자유도가 없고 막 하루 시키는 것만 하고 막 갑자기 뭐 퍼즐 맞추기만 하는데 그러고 예를 들어 월급 7, 800 주면 당연히 가죠. 문제는 뭐냐면 요 얘기가 나. 두 번째 얘기야, 이게. 또 지금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effort required by the job, 이 직업이 요구하는 노력 있죠. 그러니까 직업이 얼마큼 이 일 자체가 힘든 일이나 또는 위로 올라갔을 때 힘든 일을 하냐, 그것은 스트레스 자체는 아니래요. 일이 힘들었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래요? 바로 임밸런스. 별표 2개. 여기서 임밸런스야. 뭐냐? 바로 들인 노력이야. 이 내가 들인 노력이랑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보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수에서 인센티브 같은 거죠. 인센 같은 게 너무 적어요. 내가 업무 야근에 뭐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전달 월급보다 5만 원 더 나왔어.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거. 스트레스 받겠죠, 많이. 그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라면 우리말로는 좀 뭐랄까 약간 그 두 개 쪽에서 좀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 갭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디퍼런트라는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조금 오버하면 이거 어떻게 약간 좀 동등하게 대우 못 받는 것 같지? 약간 차별 같잖아요. 그러면 차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뭐 좋은 표현 중에 디스크리미네이션도 있을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트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꼭 기억해 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네이션.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차이거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원래 일치해야만 하는 것들이야. 정상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딱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불일치가 돼서 문제야라는 이 사이, 즉 불일치를 얘기하는 겁나 좋은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나오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면 딱 맞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게 해당하는 어감으로는 바로 discrepancy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겁나 많이 했는데 보상은 그에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불균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우리가 2번으로 한다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lack of,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lack of control. 그 다음에 두 번째, imbalance. 그러니까 이거 빈칸으로 뭔가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정석적이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요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보자마자 나는 어려울 거라고 추측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뭡니까? 누굽니까? 요 사람이요. 일단 철학자가 나오는 거 겁나 어려워. 뒤에 말보다 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겁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편견을 깨는 글이니까 주제 계열 같은 걸로 나오면 참 좋은 문제이긴 해요. 얘들아, 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 또는 면의 개념이냐 하나의 점의 개념이냐? 최적이란 개념은 점이죠. 딱 맞는 거지. 그렇다면 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그게 최상 표현이기 때문에 플러스 표현일 수 있죠. 이 최자가 들어갔으니까, 그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죠. 정확히 이 글은요, 이걸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글이야, 주제가. 그래서 잘 기억해 두고 이 글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Redfield Richard의 사람에 따르면 it is incoherent, 일관적이지 않다. 보통 중요하지 않다거나 안 맞다 표현할 텐데, 그러면 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죠. 뭐 조금 더 오버하면 항상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illogical, 비논리적이다. 아니면 unreasonable,
합리적이지는 않다. 항상 맞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야. 뭐냐? something real. 그래서 어떤 진짜고, 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진정한 진짜라는 표현의 어려운 표현, genuine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지금 진정한 어떤 본질은 밝혀진다. 뭐냐? 그게 코렉트한 환경에 있을 때. 여기서 코렉트가 일반적으로는 옳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코렉트, 그래서 이 반대어가 wrong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잘못되고 잘 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바로 쌤님이 딱 생각해보면 이것은 딱 맞는, 그러니까 어울리는 이란 정도로 보는 게 맞는, 우리말로는 틀리다, 맞다 해서 그 맞다 해서 어울리다로 보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 비슷한 말로는 뭐 수더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뭐 appropriate도 있겠죠. 적절한 거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옵티멀이. 사실 뭐 지문 밑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최적에 딱 맞는, 해서 이 점의 이미지로 딱 맞는, 즉 이 딱 맞을 때 그것의 본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게 아니라. 이걸 뒤집으면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는 게 주제문가 나오겠죠. 내용에서는. 잘 확인 한번 해봐. First of all, 처음에 the whole notion, 처음에 보면 the whole notion of the correct environment, 처음에 있는 이 correct라는 이미지 있죠. 이 correct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란 얘기하는 거야. Isn't it the notion of the grad is correct relative to the various candidates? 자, 무엇이 올바른 얘기야?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라는 얘기는 뭘 고려해 봐야 돼? 주전 고려 사항들이니까 depending on 컨텍스트. 그 문맥을 좀 감안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문맥에 따라서. 왜냐면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나온 예시도 연어 예시 들었지만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 알잖아.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뭐 나랑 같이 있을 때 친구 모습이랑 그 다음에 뭐 친구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친구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럼 둘 중에 최적은 뭐냐는 거지. 그냥 그 친구는 어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예요. 이게 우리 아까 무슨 질문하고 만날 수가 있어? 우리 이 뒤에 나올 진정한 자아 찾기 질문하고 되게 연관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 좀 유니버스를 좀 확장을 하면.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예시. 자, correct environment for the salmon days. 자, 이 연어에 대한 어떤 딱 맞는 완벽한 이런 환경을 요리할 때, 뭐, 물론 누구는 뭐 연어 회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통은 이제 오븐 위래요. 그럼 연어가 오븐 위에 있는 연어가 진짜 연어라는 거야. 연어의 본질. 우리가 연어라는 얘기를 할 때 연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븐 위에 있는 맛있는 연어만 생각해? 뭐 연어가 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에 갔다가 강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븐이야. 근데 알을 낳을 때는 다른 거란 얘기죠. 즉, 너무나 이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야. 자의주관적이고. 또 주관적이란 얘기는 다시 표현을 하면 너무 자기 멋대로 정하니까 자의적이란 얘기죠. 주관적인 건 쉬워요, 단어가. 주관적인 거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자의적이야. 자기 멋대로. 바로 arbitrary. 그래서 너무나 이 주제는 이렇게 자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그 특정한 것들을 아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는 바로 뭐냐? Something natures, 어떤 자연을, 본질을 안다는 것은 to know, 뭐야? 여기를 별표 치세요. 다양한 환경에서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다는 얘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그것이 보이는 하나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개, 특징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요런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비슷한 표현의 figure라는 표현이나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뭐 이런 단어, 트레이트 뭐 이런 단어가 가능하겠죠.
아니면 일종의 특징들이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어야라는 거에서 우리가 뭐 커버라는 표현이나 뭐 커버리지 커버 다 가능하겠죠. 뭐 어레인지 이런 표현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중요한 건 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그렇다면 그 예시를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철의 예시를 들어보자고. 야, 물어볼게요. 철의 본질은 딱딱한 건이라는 거야. 아니죠. 철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상온에 있을 때가 딱딱하지만 만약에 그 철을 2000도로 올리면 철이 아주 말랑말랑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그게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부서졌을 때, 물속에 있을 때, 기타 등등에 있는 거를 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한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조그맣게 한 점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니야. 넓은 범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광범위한이라는 표현이죠. 광범위한, 넓은. 그래서 사실 제일 뭐 어려운 걸 몇 개 하면 일단은 제일 좋은 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오버롤이 선생님 참 좋을 거라고 봐요. 전반적인 아주 깔끔하게 쉬운 단어로. 아니면 좀 돌려서 가볼까요? inclusive, 모든 걸 다 내포하는 거죠. inclusive. 그 다음에 아니면 넓인 거니까 extensive.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꼭 나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왜냐면 이해하다가 요것 말고 appreciate도 있거든. 요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comprehend거든. 우리가 뭐 RC, LC라고 영어 공부할 때 reading comprehension 그러잖아요. 저 얘기야. 근데 저 단어의 형용사 형태 중에 comprehensive가 있어요. 이게 포괄적이냐는 뜻이거든요. 글씨가 좀 거지 같네.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캐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면의 개념이에요. 그거 하나 캐치 한번 해봐. 그래서 knowing how it irons behave.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가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 얘기가. 자, 옵티멀한 상태에서 그것의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남겨져 있는 것에 그렇게 내가 철이 행동하는 걸 알아요. 즉 무슨 말이냐? 철이 고정된 형태에서 최적의 온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한테 가장 가까운 철의 온도는 상온이죠. 그러니까 상온도 막 높아봤자 막 100도, 200도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뭐 구워 먹는다 그러면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철이 녹지는 않죠. 그럼 철은 딱딱하다고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철이 딱딱하다고 아는 것은 그럼 철을 다 아는 거니? 아니야. 철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철의 일부분만 안다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들 모습이 진짜 친구 모습을 볼 때 나랑 같이 있는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 보지 못하며 이거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알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활용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야. 고등학교 모의고사에도 많이 다룰 수 있는 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partial view, 바로 부분적이다. 전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fractional, 파편이 뭐 아니면 일부분이니까 incomplete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니까 부분이니까 이거 한 면만 본 거죠. one sideness. 그럼 뭐까지 오버할 수 있어요? 좀 오버해보자. 일부분만 본 거죠. 다 본 게 아니지. 잘못 본 거죠. 그러면 bias까지 가능해요. 편견까지 가능하다.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가보자, 한번. 다음 질문은 선생님이 가로를 치고 먼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먼저. 뭐냐면, 내용 일치.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원래 있는 문제로는 다른 문제로 나왔는데 나는 그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거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일치. 왜냐면은 주제가 딱히 뭐 없기는 해. 뭐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면 요 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요 윗글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뭐야?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분명히 성공한 거는 맞아. 그럼 뭐, 큰 성공, 어마어마한 성공 여러 가지 있겠지. 쉽게 말하면 그레이트인데, 개인적으로 그레이트가 시험에 나올까 싶기는 해요. 이거 어때요? unprecedented. 뜻은 뭡니까? 모르겠죠? 자, 부정인 것 같아요? 긍정인 것 같아요? 이거. 생긴 거 보면은 딱 부정 같죠? 생긴 거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전례 없는. 전례 없다는 얘기니까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매우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왜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이제 영화긴 하지만 극한직업에서 지금까지 이런 직회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전례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표현이야. 그야말로 획기적이니까 브레이크트루라는 표현도 캐치 한번 해볼래? 자, 그래요. Despite those who said,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특별 스페셜 이펙트, 이 특수효과가 그가 원했던, 조지 루카스가 원했던 특수효과는 hadn't even been done, 행해진 적도 없고 그 다음 행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스타워즈가 흥행한 건 맞아. 근데 조지 루카스는 만족을 못했을 거야. 왜냐면 본인이 머릿속에 그린 거 못했거든. 비슷한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아바타가 되게 유명하죠. 아바타 관련된 기본적인 뭐 시놉시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준비는 이미 20, 30년 전에 나왔어. 문제는 그걸 구현할 기술이 없었던 거야. 왜냐? 생각해봐. 이거 언제야? 이거 선생님이 스타워즈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란 말이야. 뭐가 없어요? CG가 없잖아. 컴퓨터 그래픽이 없잖아요. 야, CG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CG가 없는데 배가 폭파한 장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터트려야죠. 또는 가라앉혀야지.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고, 블록버스터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이야 좀 덜 그렇지만 CG의 도움 때문에 옛날엔 그 블록버스터 같은 이거 한번 망하면 제작사가 휘청했어요. 한번 제작비 워낙 많이 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폭파시키니까. 자, 뒤에 가보시면 had even been 얘기했고, 근데 많은 다른 가능성은 열렸어요. 그한테. 왜? 이걸 통해서 인기가 생기니까 자금도 모이고 기술력도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거지. 이제 그 스타워즈를 성공하고 나서. 자, Industrial Light and Magic이라고 해서 그냥 ILM이라는 회사, 이 회사인데 그가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to produce those impossible, 그렇게 불가능한 특수효과를 지금 가능하게 해주는, 그걸 만드는 이런 회사를 따로 차린 거야, 이 조지 루카스가. 그러니까 영화 하는 일 외의 업무로 차는 거야. 이것이 become the source of revenue, 하나의 수익이 되었어요. 왜냐, 바로 다른 프로젝트에 모금을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수익을 버는 거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니까 profitable. 좀 어려운 표현에 수익성이 좋은, lucrative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자, 캐치 한번 해봐. 자, 그래서 뒤에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좀 더 가보면, 그러면 이거 가봐. 지금 조지 루카스가 요걸 차리면서 자기 영화도 그렇고, 뒤에 보면 뭐 다른 사람들에 관한 파생상 만들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 다른 영화일 같은 거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줬겠죠. 즉,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지 루카스 회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수익을 버는 구조였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말이 좀 어려워.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보다 그걸 외주라고 하거든. 외주. 바깥으로 일을 준다고 해서 외주라고 해요. 우리말로, 영어가 더 쉬워요. 내가 쉽다고 했잖아.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이 있어. 붙여서 쓰기도 해요. 아웃소싱.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아웃소싱, 아웃소스라고 해요. 이게 외주, 바깥에서 그 해당하는 자원이나 그런 것도 원천적인 걸 다 해결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he was able to produce merchandise in the time. 이게 묶여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엮여있고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파생된다고 하죠. 아마 나와 있으니 그걸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자, 파생 상품을 그의 어떤 영화나 이런 거에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bring in another, 또 다른 수익이 생긴 거죠. streams to, 수익 흐름이 생긴 거야. 그의 어떤 영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영화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거든. 보통은 일단 취재자를 이렇게 뭐 만나서 좀 같이 계약을 하거나 그래야 되지만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안정적인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financial.
그 다음에 돈의 형용사 모네타리라는 표현을 캐치해주세요. 바로 stable. 품사는 무시해보자. stability.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안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잖아. 좀 찜찜하잖아. 왜냐면 나름 이 사람의 조지 루카스의 위협을 얘기되는데 그것만 있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자신감도 있어야 되죠. 즉 다시 표현해서 자신감은 자기가 잘 될 거라는 하나의 확신이니까 self-assurance, 자기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가능할 거야. 뭐냐? doing the difficult, 그렇게 어려운 걸 하는 거야. 특수효과 같은 우리가 스페셜 이펙트 같은 특수효과를 만드는 어려운 일을 지금 하는 거였으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뭐 고난 역경이니까 비슷한 표현에 adversity도 체크해 봅시다. 같은 표현이야. had also made a huge impact on our movie maker.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큰 충격을 줬고요.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는 새로운 세대한테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보면은 깊은 인상과 영감을 준 거죠. 그러면 impression. 그 다음에 inspiration. 사실 모티베이트 계열이죠.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popular cultures,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려. 조지 루카스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 여기 밑에 있는 이 전문가가 이 크리스 쉘스비언스 사람이 at first 처음에 directly through his own work, 그들의 자신의 어떤 이 작품, 그리고 비하는 마찬가지로 through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거 조심해줘야 돼. 우리말이 더 어려워.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는 표현이거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얘기는 쫓아올 수가 없지. 우리말로는 비슷한 표현으로 독보적인이라는 표현 참 좋아요. unrivaled, unequal. 그리고 조금 애매하지만 독자적이라고 해서 싱귤러란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선생님. 그 어떤 영향을 끼쳤고, 조지 루카스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 지난 20년간 이 지금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인식, 즉 영화 자체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항상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약간 굉장히 시그니처한 사람이 영화계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죠. 그 정도로만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